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관련해 비슷한 용역들이 이뤄진 데다 용역 결과에도 없는 사업들이 추진돼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오늘 대구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이전식을 열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기획 시리즈, 오늘은 공약과 반대로 가는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의회에 의해 경북의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당한 대구경북연구원이 오늘 조직 개편을 하며 위기 타개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터를 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이 용역비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역이 두 차례나 이뤄진 데다 용역 결과에도 없는 사업들이 갑자기 추진되는가 하면 앞으로도 많게는 13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입니다. 창조경제라는 큰 틀 아래 미래연구센터, 소프트웨어 종합학교, R&B센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벤처 육성과 인재 양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들인 돈은 1억 9,500만 원. 그런데 5달 전인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구 테크노파크에 4,500만 원을 들여 맡긴 용역 결과에서도 미래연구센터 같은 ICT 기반 연구센터와 벤처 육성, 인재 양성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용역 결과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데다 이마저도 대구시와 삼성이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단지에도 거의 그대로 포함돼 정작 도청 이전터에는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삼성이 이제 안을 또 우리하고도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거를 뺏기가 안 됩니다. 말은 안 기업들하고 막 굉장히 또 급하게 뭔가 막 이렇게 이제 해서 갑자기 뭐 그렇게. 게다가 대구시는 용역 내용에도 없는 수백억 원 규모의 드론 연구소를 도청 이전터에 유치했고 스마트폰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단에 로봇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 당장 그 입지를 정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해야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 사업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입지를 우리 쪽에서 이제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용역 따로 개발 따로인 셈입니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를 포함한 창조경제밸리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 12~3억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확보된 용역비만 15억 원. 중복되는 사업에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하는 일들과 중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다르게 새롭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용역들이 내용도 비슷한 데다가 반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오늘 대구 혁신도시에서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신보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9번째로 오늘 이전을 마치고 신사옥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지방 이전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 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인수합병 보증을 적극 지원해 가업 승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첨단 산업 전환 기업에는 투자를 확대해 강소기업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R&D 자금 확대 및 지식재산 보증 등 지역 맞춤형 보증 정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과도 창업기업을 함께 발굴해 금융 지원과 경영관리, 공동투자 등 단계별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신보 대경 포럼도 다음 달부터 매달 열 예정입니다. 기업의 컨설턴트를 하는데 기술이나 안 그러면 경영에 대한 걸 특별히 치중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의 우리 기업들 발전에 큰 도움이 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단순한 장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의회가 대구 경북연구원의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구만 챙기고 경북은 홀대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연구원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삭감된 경북의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지난해 연구보고서 66건을 분석한 결과 순수하게 경북과 관련된 것은 모두 24건으로 36%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경북이 연구원에 지원하는 돈은 대구시와 같은데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 33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연구원은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오는 4월에 열릴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조직 개편이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6개인 연구실을 대구연구본부와 경북연구본부로 나누고 상생협력연구실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연구본부 산하에 별도의 과제 대응팀을 만들어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진들 간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대상 지역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 더 밀착해서 서포트를 하자. 또 올해 역점 추진 4대 과제도 대구의 미래 재창조와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전략, 통일시대 경북의 대응 전략 구상 등을 선정해 대구 경북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특히 연구와 심의 과정에 시도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상설화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연구본부를 신설하고 경북 관련 연구 과제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로 수도권의 원유철 의원을 선택하고 역시 수도권의 홍문종 의원을 선택한 이주영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선이 다음 달 2일로 앞당겨진 만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접촉을 하거나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열릴 합동 토론회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전국 땅값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이 평균 4.71% 올라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4.53% 올라 뒤를 이었고 예천군도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기대로 4.17% 올라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순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20%를 사회로 나오게 하는 이른바 탈시설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약과는 반대로 최근 대구 달성군에 새로운 장애인 거주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다가구 주택, 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이곳과 함께 이 주변 아파트 2채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재단이 정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해 받은 11억 3천만 원으로 산 겁니다. 전국에 한 14군데 내려왔는데 지금 오픈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 개축, 전축도 다 기능 보강이 들어가는데 그 신축에 의해서 기능 보강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들은 이 시설에 허가가 나면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시설 확충 사업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 재단이 부담한 돈은 겨우 5천만 원. 10억 원이 넘는 건물이 재단 소유가 되고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도 모두 정부에서 나오니 복지재단들이 돈벌이를 하기에는 시설 사업이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200개 초반대였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10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영도 고립되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 재산, 공적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법인의 재산이 그리고 그 법인에 모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정치력을 형성하면서 정경 유착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유착이나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지만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당시 시설에 있는 장애인 20%를 나오게 할 것을 목표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준입니다. 포항의 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외벽 가설 비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게 된 수백여 개의 파이프가 인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크레인 작업대 안에는 근로자 한 명이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기울으면서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소리도 났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세명기독병원 증축공사장 외벽 가설비계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6명 가운데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1명은 크레인 작업대에서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앞쪽으로 무너졌으면 저 없었겠죠. 저 깜빡 깔렸겠죠. 근로자 4명의 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병원 측이 정형외과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막바지 작업 중이었습니다. 2달 뒤 완공을 앞두고 외벽 작업을 하던 중 가로 30m, 세로 29m의 가설비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부상자 이송과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건물 외장재 인양 작업 중 스카이 크레인이 기계 설비에 부딪힌 걸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철제 가설비계의 부실 여부를 따지는 한편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대구 정화여고 급식실에서 불이 나 조리사 등 1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학교 측은 불이 나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 등교했던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늘 하루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청도군 각북면의 한 내거리에서 시외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새로 개통한 이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가동되기 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태덕장 하면 강원도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북 내륙의 백두대간이 새로운 황태덕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천 문경에 이어 상주에도 황태덕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태특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은청면 장암리 작약산 중턱. 덕장에 나온 지 한 달 된 명태가 눈을 맞으며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골바람과 10도 이상 되는 일교차로 황태 덕장으로는 적지라는 평가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품질 아주 좋고 건조 시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 20일 정도 강원도보다 더 빠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 일대 13,000제곱미터 6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황태 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범 운영을 마친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일대에도 올 연말 황태 덕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예천 저수령 황태 덕장.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백산 황태는 롯데마트 진출에 성공해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태 주 원료가 되는 러시아산 명태가 반입되는 부산과의 거리가 22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비해서 한 50%의 가격 물류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상주와 문경시, 예천군은 황태 덕장을 벨트화해서 공동 판매나 관광 상품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예천, 문경, 상주를 세 곳을 한목에 훔쳐서 강원도 용대리에 버금가는 황태 척구를 조성할 것.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저렴한 물류비를 내세워 경북 내륙 백두대간 자락이 새로운 황태 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도청 강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경북도 내 23개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민선 6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3분의 시장군수님들끼리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경북의 지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우리 전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 군수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영천시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눔의 파발마 운동 2015년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나눔의 파발마 운동은 각 봉사단체마다 한 달가량 전문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한 뒤 파발마 깃발을 다음 봉사단체에 전달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인데요. 오늘 발대식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올해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 영농교육 열기로 뜨겁습니다. 바로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올해도 시작된 것인데요.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알려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올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에서는 포도와 복숭아, 벼 등 3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네 한바퀴 정유기였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 지쳐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 해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의 방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 대구시 선관위에서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대구시 내 8개 구군 선관위 공정선거 지원단과 선관위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과 금품 선거 척결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은 오늘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와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 4차 순환도로 성서 지천 간 고속국도의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축이자 맹꽁이가 서식하고 흑두루미가 찾는 자연유산인 달성습지가 대구 4차 순환 고속국도 사업으로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구시가 요청한 대안 노선을 도로공사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2km 이내인 전국 842개 읍면동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떠나가는 학교가 아닌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드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위해 올해 25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1,5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학교 중 13곳은 기존 운영학교고 12개 학교는 다음 달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합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 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표 차이로 당선된 A 후보 측이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A 후보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아 금품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 소속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